여러분, 최근 주변에서 회사 나왔어 라는 연락을 받아보셨습니까? 그것도 30대, 40대 직장인들로부터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이직이나 퇴사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기업 현장에서는 27년 전 IMF 외환위기를 떠올리게 하는, 어쩌면 그보다 더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구조조정의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1998년 나라를 울음바다로 만들었던 그 악몽이 2026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되살아났습니다. 당시에는 경제위기가 원인이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흑자를 내는 기업들이, 현금이 넘쳐나는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칼날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젊은 세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채용시장과 고용시장의 데이터를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신의 직장이라 불리던 은행권을 먼저 봅시다. 은행원은 대한민국 문과생들이 갈 수 있는 최고의 직장이었습니다. 높은 연봉, 안정적인 복지, 사회적 지위. 하지만 2024년 초부터 시작된 피바람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서만 불과 몇 달 사이에 1,800명이 넘는 직원이 짐을 쌌습니다. 단순히 나이든 지점장님들이 나간 게 아닙니다. 입행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업무 능력이 가장 절정에 달한 대리, 과장급 직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신사는 어떻습니까? KT는 전체 본사 인력의 30%에 달하는 2,800명을 단칼에 배연했습니다. 한 회사에서 3,000명 가까운 인원이 한꺼번에 실직자가 되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제조업의 자존심이라던 LG디스플레이, 배터리 산업의 미래라던 SK온, 심지어 개발자 연봉 1억 시대를 열었던 게임업계의 맏형 NC소프트까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충격적인 보고서를 보십시오. 500대 기업의 신규 채용 규모가 불과 2년 만에 42.5%나 폭락했습니다. 1만 명을 뽑던 회사가 이제 6천 명도 안 뽑습니다. 들어오는 문은 용접하듯 막아버리고 나가는 문은 활짝 열어둔 채 등 떠밀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가장 소름 끼치는 지점은 타겟 연령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상식 속의 희망퇴직은 50대 중후반, 정년을 몇 년 앞둔 선배님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선배님, 이제 그만 짐 내려놓으시고 1호금 챙겨서 노후 준비하십시오. 이건 일종의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칼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40대 팀장, 심지어 30대 대리들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희망퇴직 대상은 만 40세였습니다. 일부 IT 기업과 스타트업들은 기준을 만 35세까지 낮췄습니다. 여러분, 만 35세면요, 대학 졸업하고 군대 다녀와서 취업 재수, 삼수 끝에 겨우 입사해 이제 막대리 달고 업무 좀 익힌 나이입니다. 빠르면 10년차, 늦으면 5년차 직장인인데 이제 막 결혼해서 갓난아이 기저귀 값을 걱정하고 은행 대출 끌어모아 겨우 전셋집 하나 마련해서 매달 이자 갚아나가는 인생에서 현금 흐름이 가장 절실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나가주세요. 더 잔혹한 건 보상금의 변화입니다. IMF 시절 혹은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희망퇴직은 골든 핸드세이크라 불렸습니다. 5년치 연봉, 자녀 학자금 지원, 창업 지원금까지. 그래도 나가서 먹고 살 길은 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1년치 연봉 줄 테니 나가라. 심지어 지금 신청 안 하면 나중엔 국물도 없다. 대기발령 내서 벽 보고 있게 만들겠다는 협박에 가까운 회유가 횡행합니다. 20년 청춘을 바친 대가가 10년 밤새워 일한 대가가 고작 1억 원 남짓. 서울 아파트 전세금의 반이반도 안 되는 돈을 쥐어주고는 남은 50년 인생을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마주한 적나라한 현주소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기업들을 이렇게 비정한 괴물로 만들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겠지, 금리가 높아서 그렇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경기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지금 기업 경영진, 최고재 무책임자의 책상 위에는 아주 단순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송두리째 짓밟은 죽음의 계산기가 놓여 있습니다. 제가 그 계산기를 여러분 대신 두드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10대 대기업의 과장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연봉 8천만 원, 꽤 괜찮은 대우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여러분 한 명을 고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4대 보험료 회사 부담분, 매년 쌓아야 하는 퇴직금, 여러분이 쓰는 책상과 컴퓨터, 사무실 임대료, 전기세, 커피값, 회식비, 복리후생비까지.
인사팀 내부 자료에 따르면 직원 1인당 유지 비용은 연봉의 약 1.3배에서 1.5배가 듭니다. 즉, 연봉 8천만 원짜리 과장 한 명을 데리고 있으려면 회사는 1년에 최소 1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을 써야 합니다. 이 직원을 10년 동안 고용한다면 연봉 인상분까지 고려했을 때 최소 12억 원에서 15억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 이제 계산기의 오른쪽 화면을 봅시다. 여기에 2026년형 최신 생성형 AI가 있습니다. 챗GPT 엔터프라이즈 버전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구글 제미나이 비즈니스 버전입니다. 이 녀석들의 한 달 구독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업용 최고급 버전을 써도 직원 1인당 월 30달러에서 50달러 수준입니다. 한국 돈으로 넉넉 잡아 월 5만 원이라고 칩시다. 1년이면 60만 원입니다. 10년을 써도 600만 원입니다. 서버 구축비나 API 사용료를 다 합쳐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도 직원 한 명 몫의 AI를 10년 동안 굴리는 데 드는 비용은 10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비교가 되십니까? 10년간 인간의 노동력의 대가 15억 원대 동일기간 AI 1000만 원. 비용 차이가 무려 150배입니다. 이 압도적인 숫자 앞에서 인간의 성실함, 애사심, 야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본주의는 피도 눈물도 없이 오로티 돈의 효율만 따지는 냉혈한입니다. 150배 더 싸고 24시간 잠도 안 자고 불평도 없고 노조도 안 만들고 휴가도 안 가는 대체제가 나타났는데 돈도 안 되는 인류애 때문에 사람을 쓸까요? 경영진의 선택은 뻔합니다. 사람 한 명을 자르고 AI 구독권 하나를 쥐어주면 회사는 앉은 자리에서 1년간 1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챙깁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100명을 자르거나 새로 채용하지 않으면 1년간 아낄 수 있는 돈이 100억 원을 훌쩍 넘깁니다. 제품을 더 팔 필요도 신기술을 개발하느라 머리 싸맬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만 덜어내면 주가가 오르고 배당 잔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학살의 진짜 원인입니다. 증거를 대라고요? 이미 여러분의 눈앞에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 가보셨습니까? 번호표 뽑고 기다리던 그 많던 창구 직원들 다 어디 갔습니까? 모바일 뱅킹 앱과 AI 챗봇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창구 직원 대여섯 명이 있던 게 지금은 한두 명으로 줄었죠. 그마저도 인터넷 뱅킹이 서툰 어르신들이 대다수입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AI 상담원이 전체 고객 응대의 70% 이상을 처리합니다. 콜센터는 더 처참합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던 상담원의 목소리, 이제 90%는 사람이 아닙니다. KT와 SKT는 1차 상담을 거의 전적으로 AI에게 맡겼습니다. 수천 명의 상담원들이 소리 소문 없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제 중간 관리자의 종말입니다. 과거의 팀장님, 부장님들이 하던 일의 상당수가 부하 직원들이 가져온 자료 취합하고 오타 수정하고 요약해서 임원 보고용 PPT 만드는 거였습니다. 정보를 유통하고 가공하는 역할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김대리, 지난달 매출 데이터 엑셀 파일 코파일럿에 넣고 분석해달라고 해. 그리고 향후 3개월 매출 예측 보고서 초안 잡아달라고 해. 자료 넣고 클릭 한 번이면 30초 만에 완벽한 보고서가 나옵니다. 팀장님이 3일 동안 끙끙대며 만들던 그 보고서보다 훨씬 정확하고 세련되게 말이죠. 중간에서 정보를 전달하던 허리가 필요 없어진 겁니다. 삼성 SDS가 개발한 AI 시스템은 재무팀 직원들이 한 달 내내 야근하며 영수증 풀칠하고 숫자 맞추던 월말 결산 업무를 단 며칠 만에 끝내버립니다. 설마 나까지? 라고 안심했던 화이트칼라, 펜대 굴려 돈 벌던 사무직의 시대는 월 5만 원짜리 암살자에 의해 처참하게 그리고 아주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나는 사무직 아니니까 괜찮아.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엑셀이나 만지겠지. 벽돌을 나르거나 택배 상자를 옮길 수는 없잖아. 몸 쓰는 일은 인간밖에 못해. 정말 죄송하지만 그 믿음은 올해를 끝으로 버리셔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 사무직보다 현장직이 더 끔찍한 지옥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2026년 피지컬 AI가 본격 상용화되는 원년이기 때문입니다. 피지컬 AI가 뭡니까? 모니터 속에 갇혀있던 챗GPT 같은 두뇌가 튼튼한 강철 다리와 정교한 기계 손을 가진 로봇의 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뇌와 육체가 결합하는 순간입니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보셨습니까? 2년 전만 해도 뒤뚱거리고 넘어지던 녀석이 이제는 공장에서 부품을 능숙하게 분류하고 셔츠를 개고 요가 자세로 균형을 잡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는 어떻습니까? 공중제비를 돌던 그 로봇이 이제는 자동차 공장 라인에 투입되어 부품을 조립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MIT와 보스턴 대학교 공동연구팀은 충격적인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2026년까지 미국 제조업 일자리 200만 개가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다. 상상해 보십시오. 쿠팡 물류센터, 한여름 찜통더위 속에서 혹은 한겨울 칼바람 맞으며 무거운 택배 상자를 나르는 상하차 알바. 인간은 지칩니다. 허리를 다칩니다.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로봇은 지치지 않습니다. 24시간 전기만 있다면 1년 365일 불평 한마디 없이 똑같은 속도로 일합니다. 산재 보험도 필요 없고 야간 수당도 필요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배터리가 떨어지면 스스로 충전소를 찾아가서 교체합니다. 건설 현장은 안전할까요? 일본은 이미 벽돌 쌓는 로봇, 페인트 칠하는 로봇, 용접 로봇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위험한 고공 작업, 분진 날리는 작업, 이제 로봇이 다 합니다. 건설 노동자의 일자리가 증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의 온기가 필요하다던 돌봄 노동, 요양보호사마저 위태롭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들어 옮기는 일, 식사를 떠먹여주는 일, 배변을 치우는 일, 인간에게는 너무나 고되고 힘든 이 일을 힘세고 냄새에 무딘 로봇이 대신하는 시대가 코앞에 닥쳤습니다. 사무직은 생성형 AI에게, 현장직은 휴머노이드 로봇에게, 인간이 설 자리는 앞뒤로 완벽하게 포위당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의 노동 가치가 기계가 먹는 전기세보다 싸지는 특이점이 온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격 경쟁력 없는 상품은 도태됩니다. 그리고 지금 인간의 노동이라는 상품은 폐기 처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 이제 이 잔혹한 현실의 결과물을 봅시다. 회사에서든 떠밀려 나온 40대 가장. 손에 쥐어진 건 희망퇴직 위로금 1억 5천만 원.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퇴직자들의 영원한 종착역, 자영업입니다. 그래, 더러워서 회사 안 다닌다. 내 사업해서 대박나자. 그렇게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차리고 카페를 엽니다. 하지만 통계는 냉정합니다. 아니, 잔인합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창업 5년 안에 문을 닫습니다. 폐업률 70%의 지옥불입니다. 여기 46세 김 모 차장의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20년 일하고 나와 1억 2천만 원을 들여 카페를 차렸습니다. 사장님 소리 들으며 우아하게 커피 내릴 줄 알았습니다. 현실은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4시간 중노동, 주말도 휴일도 없습니다. 알바비 아끼려고 아내까지 나와서 설거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번 한 달 매출 2천만 원, 우아 소리 나오죠? 하지만 임대료 300만 원, 재료비 700만 원, 전기세, 수도세, 배달 앱 수수료, 대출이자 다 떼고 나면 손에 쥐는 순수익은 고작 200만 원 남짓입니다. 은행 다닐 때 받던 월급의 3분의 1 토막. 시급으로 따지면 편의점 알바보다 못한 삶입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내가 이러려고 20년 동안 넥타이 매고 충성했나? 화장실 거울을 보며 눈물을 훔쳐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추는 순간 투자금 1억 2천만 원이 공중 분해되니까요. 더 가슴 아픈 건 가정의 붕괴입니다. 수입이 반 토막 나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뭡니까? 아이들 학원비입니다. 아빠, 나 영어 학원 그만둬야 해. 라고 묻는 아이 앞에서 미안하다 라고 말해야 하는 가장의 심정. 그 무력감과 패배감은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던 정상적인 인생 경로는 붕괴되었습니다. 대학 나와서 대기업 취직하고 30년 근속하며 승진하고 그 돈으로 집 사고 아이 키우고 연금 받아 노후 보내는 삶. 그 중산층의 신화는 박살났습니다. 회사는 더 이상 여러분의 가족이 아닙니다. 회사는 더 이상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언제든 월 5만 원짜리 AI로 갈아 끼울 수 있는 너무 비싸고 유지 보수하기 귀찮은 부품일 뿐입니다. 너무 절망적이십니까? 숨이 턱턱 막히십니까? 하지만 제가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절망에 빠뜨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만 비로소 살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대학 살해 현장에서도 살아남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2026년 이 아수라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3가지 생존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 AI와 싸우지 말고 AI의 주인이 되십시오. 많은 직장인들이 AI를 두려워하거나 무시합니다. 난 기계치라 못해. 저거 다 거품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뒷짐지는 순간 당신은 정리해고 영순위 확정입니다. AI를 경쟁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 일하는 비서로 부려야 합니다.
방금 전화해놓고 무슨 말하려고 했는지 까먹는 뇌로는 엑셀 함수 외운다고 안 외워집니다. 대신 챗GPT에게 이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뽑아줘라고 명령하는 법을 배우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세요. AI에게 초안을 쓰게 하고 당신은 그 위에 기계에게 없는 인간의 통찰력을 한 스푼 얹어서 포장하세요. 지금 기업이 원하는 인재는 코딩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AI에게 코딩을 시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AI를 도구로 활용해 남들 3일 걸릴 일을 30분 만에 끝내는 괴물이 되어보세요. AI를 쓰는 직원 1명이 AI를 못 쓰는 직원 10명을 압살하는 시대입니다. 당신이 그 1명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회사 밖에서도 통하는 개인의 브랜드를 만드십시오. 삼성전자 부장 김철수입니다. 명함을 내밀었을 때 상대방이 고개를 숙이는 건 김철수라는 사람 때문일까요? 아니면 삼성전자 때문일까요? 명함에서 수식어 같은 계급장을 떼는 순간 당신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납니다. 회사 간판이 사라져도 돈을 벌 수 있는 나만의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전문 지식이든 글쓰기 능력이든 영상 편집 기술이든 아니면 사람을 모으는 커뮤니티 능력이든 상관없습니다. 회사 안에서 시키는 일만 하지 말고 퇴근 후나 주말을 이용해 나만의 브랜드를 갈고 닦으십시오. 저도 이런 관점에서 하루에 하나씩 유튜브 영상 만들고 있습니다. 사이드 프로젝트, 유튜브, 블로그, 전자책 등 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은 무궁무진이 많습니다. 회사가 나를 버려도 언제든 시장에서 내 가치를 팔 수 있는 독립군이 되어야 합니다. 21세기의 문맹은 글을 못 읽는 사람이 아니라 회사 밖에서 돈 버는 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셋째, 이건 좀 더 거시적이고 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 정부와 사회에 악착같이 요구하십시오. 지금처럼 기업이 AI와 로봇으로 떼돈을 벌고 그 과정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리쳐야 합니다. 로봇세를 도입하라고 말입니다. 기업이 인간을 해고하고 로봇을 도입해서 얻은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걷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재원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재교육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도 공산주의를 논하는 것도 국어라는 것도 아닙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 기업들이 돈을 벌었다고 칩시다. 그 돈은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왔나요? 소비자인 우리 인간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인간들이 모두 돈이 없으면요?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결국 기업의 목표는 가치를 판매하는 것인데 생산성 높고 효율 좋은 가치를 만들었지만 정작 물건을 사지 않으면 그 기업도 망하는 겁니다. 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먼 미래의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서울 테헤랄로의 빌딩숲에서 울산의 자동차 공장에서 여의도의 증권가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실화입니다. 누군가는 오늘 밤 팀장에게 조용히 불려가 희망퇴직을 심각하게 고민해보라는 통보를 받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차마 떨어지지 않는 입으로 한숨을 삼키고 쓰린 소주잔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것이 2026년의 풍경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는 증명합니다. 증기기관이 나왔을 때도, 전기가 발명됐을 때도, 컴퓨터가 보급됐을 때도 인류는 언제나 위기를 겪었지만 결국은 적응하고 생존했습니다. AI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덮쳐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파도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옛날이 좋았지 라고 한탄만 하다가 수장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거친 파도 위에 올라타 서핑을 즐기며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속도로 더 멀리 나아갈 것입니다. 선택은 오롯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묻고 답해보십시오. 당신은 월 5만원짜리 AI 구독료보다 비싼 사람입니까? 당신은 회사가 연간 1억 원을 베팅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입니까? 만약 이 질문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지금 당장 움직이십시오. 내일은 너무 늦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당신의 생존을, 당신의 존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만의 경제학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뼈 때리는 현실을 직시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